세계에서 가장 조용하고 춥고 내성적인 나라가 동시에 가장 행복한 나라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나요? 그 나라는 핀란드입니다. 침묵, 정직, 그리고 체계가 많은 이들이 꿈꾸는 삶의 열쇠인 곳입니다. 하지만 이 인상적인 통계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와 함께 이 나라의 독특한 영혼을 탐험하며 알아보겠습니다. 핀란드의 행복과 모순. 핀란드는 종종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선정됩니다. 이 명성은 우연이 아닙니다. 핀란드는 삶의 질, 공공안전, 교육, 의료, 정부 투명성, 사회적 신뢰와 같은 요소를 평가하는 세계 순위에서 지속적으로 상위권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사람들이 다른 많은 곳에서는 드문 평화와 안정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듭니다. 그러나 이 행복의 이미지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할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핀란드에서 찾을 수 있는 행복은 항상 미소를 짓거나 끊임없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조용하고 안정적인 만족의 형태, 감정적 고향보다는 깊이 뿌리내린 안정감에 더 가까운 것입니다. 일이 잘못되더라도 뒤처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밤에 혼자 걸어도 두려움이 없다는 사실, 남에게 잘 보여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디자이너 옷을 입든 평범한 자전거를 타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회적 지위를 위한 경쟁이나 외모에 대한 집착도 없습니다. 신뢰는 핀란드 문화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길가의 과일 가판대에는 판매원이 없고 돈을 넣는 작은 상자만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가져가고 돈을 남깁니다. 카메라나 경비원도 없지만 상호 존중과 정직만으로 이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이 강력하고 잘 작동하는 사회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핀란드는 높은 우울증, 음주, 외로움 수치와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모순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행복의 복잡한 본질을 반영합니다. 이에 큰 원인은 일반적으로 매우 내성적이고 자성적인 핀란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핀란드인은 외향적이지 않습니다. 낯선 사람과 대화를 시작하거나 가벼운 잡담을 나누는 경우는 드뭅니다. 개인 공간과 고독은 매우 존중받지만 이는 특히 길고 어두운 겨울철에 고립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침묵과 감정 억제를 중시하는 문화는 더 표현적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에게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핀란드 사우나에서는 사람들이 종종 알몸으로 완전한 침묵 속에 앉아 있어도 불편함이나 어색함 없이 지냅니다. 이는 잡담이 아닌 조용한 성찰의 공간입니다. 종교 세금과 같은 독특한 사회적 계약도 있습니다. 주로 루터란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개인들은 교회 건물과 사회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연간 회비를 냅니다. 선택 사항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시민의 의무와 전통의 일환으로 이를 계속 납부합니다. 이러한 문화적 도전에도 불구하고 핀란드의 행복 개념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그것은 기쁨을 쫓거나 모든 것이 완벽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기복을 받아들이고 나쁜 날이 있어도 괜찮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정신 건강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며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감정적 개방을 장려하는 새로운 사회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표면적으로는 차갑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차분한 외관 아래에는 계속 성장하고 적응하는 사회가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조용하고 차분하며 깊이 진실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기후와 계절. 핀란드의 삶을 형성하는 한 가지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기후입니다. 여기서 기후는 단순히 추운 온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활하고 교류하고 심지어 생각하는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렬하고 종종 극단적인 조건을 의미합니다. 핀란드 삶의 리듬은 긴 어두운 겨울부터 밝고 끝없이 이어지는 여름날까지 계절적 대비에 깊이 영향을 받습니다. 겨울 동안 핀란드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변합니다. 특히 북부 라플란드 지역에서는 며칠 동안 해가 뜨지 않는 극야가 찾아옵니다. 헬싱키와 같은 남부 도시에서는 낮이 몇 시간만 지속되며 그마저도 두꺼운 구름으로 덮여 희미한 회색빛이 모든 것을 감쌉니다.
기온은 영하 10바우 거스데기 덱시 또는 그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호수는 단단히 얼고 눈이 높이 쌓이며 삶은 느려집니다. 분위기는 더 조용하고 내성적이 됩니다. 이 긴 어둠과 강한 추위는 사람들의 기분과 정신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핀란드가 겨울철에 계절적 우울증과 음주로 인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가진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핀란드인은 겨울의 정서적 무게를 이겨내는 효과적인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공공장소와 가정은 밝고 따뜻한 조명으로 햇빛을 모방하는 따뜻한 조명으로 잘 꾸며져 있습니다. 사우나는 단순한 신체적 따뜻함뿐 아니라 휴식, 치유, 그리고 조용한 명상의 장소로 사용됩니다. 가혹한 겨울에도 불구하고 핀란드인은 자연과 계속 교감합니다. 많은 이들은 눈 속을 걷거나 얼어붙은 호수 위를 스키로 달리거나 사우나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냅니다. 계절이 지나갈 것이라는 집단적 이해가 있으며 이를 조용한 회복력으로 견뎌냅니다. 밖에 잠시라도 나가는 것은 몸과 마음에 모두 유익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여름이 오면 마치 마법과 같습니다. 변화는 극적입니다. 기온이 상승하고 세계 기준으로는 적당하지만 낮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길어집니다. 여름의 절정에는 헬싱키에서 해가 최대 19시간 빛나며 멀리 북쪽에서는 해가 전혀 지지 않습니다. 이를 백야라고 합니다. 겨울과의 대조는 너무 극명해서 온 나라가 동면에서 깨어나는 듯 합니다. 사람들은 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호수에서 수영하고 친구들과 바비큐를 하거나 잔디 위에 누워 시간을 보냅니다. 미소가 더 흔해지고 삶이 가벼워집니다. 많은 핀란드인은 호수 옆에 간단한 목재에 오두막인 무키로 돌아가 평화, 조용함, 그리고 자연과의 연결을 즐깁니다. 봄과 가을은 짧지만 똑같이 특별합니다. 봄은 해빙과 함께 나무가 꽃 피우고 새들이 돌아오며 새로운 시작을 가져옵니다. 가을은 숲을 오렌지, 빨강, 금색으로 물들입니다. 많은 이들이 버섯과 베리를 따는 것을 즐기며 이는 사랑받는 국민적 취미입니다. 궁극적으로 핀란드에서의 삶은 따뜻한 옷뿐 아니라 정서적 적응력을 요구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핀란드인은 자연과 싸우지 않고 적응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들은 날씨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도 핀란드의 가장 귀중한 삶의 교훈 중 하나일 것입니다. 대조 속에서 아름다움을, 침묵 속에서 힘을, 모든 계절에서 평화를 찾는 것. 1. 교육, 그리고 사회 시스템. 핀란드에서 일은 균형이라는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일이 삶의 중심이지만 핀란드에서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 일합니다. 그 반대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유럽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인간적인 근무 일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문화는 과로를 우상화하지 않습니다. 대신 웰빙, 자유시간, 정신 건강을 우선시합니다. 초과 근무는 핀란드 사회에서 미화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할 때만 추가로 일하며 오후 4시에 아이를 데리러 가거나 숲에서 산책을 즐기기 위해 퇴근하는 것은 완전히 정상입니다. 누구도 눈치 주지 않습니다.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경계를 존중하며 행복하고 건강한 직원이 길게 보면 더 생산적이라는 이해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 균형을 유지하려면 효율적이고 공정한 체계가 필요합니다. 핀란드는 고소득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누진세 모델을 운영합니다. 경우에 따라 세금 부담이 5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담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대부분의 핀란드인은 불만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기여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교통부터 의료, 교육에 이르기까지 공공서비스는 일관되게 고품질이며 접근 가능합니다. 특히 교육 시스템은 세계적인 모델입니다. 기초학력은 완전 무료이며 매우 체계적입니다. 핀란드 학교들은 학생이나 학교를 서열화하지 않으며 학생들 간의 경쟁이나 압박이 거의 없습니다. 철학은 간단합니다. 스트레스 없이도 배우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자. 정식 학원은 7세에 시작되며
모든 학생은 능력에 상관없이 16세까지 함께 공부합니다. 포용성과 평등한 기회에 강한 중점을 둡니다. 핀란드의 교사들은 매우 높게 평가됩니다. 교사가 되려면 석사 학위가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사들이 신뢰받고 존경받으며 교실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받는다는 점입니다. 과도한 관료주의나 표준화된 시험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대신 호기심, 창의력, 진정한 이해를 키우는 데 집중합니다. 숙제 부담은 적고 시험도 최소화됩니다. 학생들은 암기보다는 탐구하도록 장려됩니다. 이 접근법의 결과는 스스로를 말해줍니다. 핀란드 학생들은 국제평가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감 있고 자기 주도적이며 정신적으로 회복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점입니다. 성적이 목표가 아니라 유능하고 협력적이며 친절한 개인을 양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직장 문화도 핀란드의 평등주의적 가치를 반영합니다. 계층은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CEO와 인턴이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열린 대화를 나누는 것이 흔합니다. 직함이나 비싼 정장에 과도하게 감동받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능력과 기여입니다. 이는 모두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는 건강하고 협력적인 환경을 만듭니다. 창업도 지원받습니다. 핀란드는 사업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나라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과정은 간소화되고 투명하며 혁신을 환영합니다. 많은 성공적인 스타트업, 특히 기술 분야에서 이런 환경에서 탄생했으며 강력한 인프라와 고학력 인력의 혜택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핀란드의 사회적 시스템은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실직하면 재정 지원과 새 일자리를 찾는 도움을 받습니다. 병에 걸리면 국가가 의료비를 책임집니다. 육아휴가는 부모 모두에게 관대하게 제공됩니다. 이 시스템은 시민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만 그만큼 많은 것을 돌려줍니다. 상호 책임과 공유된 번영에 기반한 모델로 핀란드 사회를 공정하고 안정적이며 깊이 인간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핀란드인의 생활 방식. 핀란드에서 사는 것은 체계적일 뿐만 아니라 존중받는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에는 그 자리가 있으며 삶의 거의 모든 면에 규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관문을 바꾸는 것조차 건물의 주거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외부인에게는 불필요한 관료주의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핀란드인에게는 조화, 공유된 책임,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를 중시하는 집단적 사고방식의 일부입니다. 수도 헬싱키에서는 생활비가 높지만 인프라와 서비스의 질 또한 높습니다. 작은 아파트의 월세는 보통 800에 1,000유로, 약 10만 페릿 20만 원 사이입니다. 하지만 이 가격에는 난방, 수도, 전기, 심지어 공동 세탁실 이용 같은 필수 공공요금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말에 예상치 못한 청구서가 적어지고 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핀란드 거의 모든 주거 건물, 아무리 소박하더라도 사우나가 있습니다. 사우나는 사치품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필수 요소입니다. 핀란드인들은 따뜻해지기 위해 사우나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휴식하고 성찰하며 고독을 즐기기 위해 갑니다. 사우나에서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은 무례하게 여겨집니다. 조용하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환경은 거의 성스러운 공간처럼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장소가 됩니다. 핀란드의 사회적 에티켓은 상호 존중에 의해 정의됩니다. 사람들은 감시받아서가 아니라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규칙을 따릅니다. 줄을 새치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쓰레기 버리는 것은 매우 무례한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도로에서 과속하는 일은 드물며 고속도로에 혼자 운전하더라도 속도 측정 카메라 근처에서는 속도를 줄입니다.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자유가 있지만 타인의 자유가 시작되는 곳에서 끝납니다. 이런 체계적인 생활 방식에도 불구하고 핀란드는 로봇 같은 사회가 아닙니다. 차분하고 조용하며 미묘한 방식으로 놀랍도록 따뜻합니다. 핀란드 문화는 타인의 공간을 존중하는 데 큰 비중을 둡니다. 이웃이 엘리베이터에서 대화를 시작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당신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말없이 의미 있는 제스처로 곁에 있을 것입니다.
대중교통은 핀란드 생활 방식의 또 다른 예입니다. 깨끗하고 정시이며 매우 효율적입니다. 기차, 버스, 지하철은 시간에 맞춰 운행되며 승객들은 조용히 우선석을 존중하며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반학 카페에서도 분위기는 차분합니다. 사람들은 큰 소리로 말하지 않으며 타인의 개인 공간을 침범하는 것은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이는 차가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이라는 깊은 문화적 가치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조용한 생활 방식은 누군가에게는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핀란드에 오래 살다 보면 그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낯선 사람의 고갯짓, 계산원의 미묘한 미소, 힘든 날 이웃이 문 앞에 꽃을 놓아두는 것, 이런 작고 조용한 행동들이 핀란드 사회의 심장입니다. 여기 삶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속삭입니다. 그리고 그 속삭임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면 그 속삭임이 얼마나 풍부하고 감정적으로 지적인지 깨닫게 됩니다. 핀란드에 대한 첫인상.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 도착해 거의 완전한 침묵에 맞닥뜨린다고 상상해보세요. 거리에는 큰 경적 소리, 고함, 북적이는 군중이 없습니다. 대신 모든 것이 차분하고 질서정연하며 놀랍도록 조용합니다. 많은 첫 방문자들에게 이 침묵은 놀라울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약간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목소리, 음악, 도시 생활의 소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침묵이 공허함이 아니라 존재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존중입니다. 의도입니다. 신규 이민자들이 핀란드에서 처음 겪는 문화적 충격 중 하나는 개인 공간에 대한 강렬한 존중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너무 가까이 서지 않습니다. 불필요하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호기심으로 쳐다보지 않습니다. 다른 많은 문화권에서는 이런 행동이 차갑거나 불친절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핀란드에서는 이는 존중의 기본적 표현으로 여겨집니다. 모두가 방해나 압박 없이 평화롭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핀란드에서의 대화는 보통 잡담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날씨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기서 흔치 않습니다. 사실 침묵 자체는 깨져야 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받아들여지는 의사소통의 일부입니다. 침묵은 편안함을 의미합니다. 아무 문제 없음을 의미합니다. 억지로 연결을 만들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특히 더 사교적인 환경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이들은 이를 자유롭게 느낍니다. 연기할 필요도 압박도 없고 그저 정직함만 있습니다. 정직함은 핀란드 문화의 또 다른 기본 특성입니다. 여기 사람들은 자신이 의미하는 바를 말하고 말한 바를 의미합니다. 의견을 포장하지 않으며 당신도 그러길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런 직접적인 소통은 누군가에게는 퉁명스럽게 보일 수 있지만 무례한 것이 아니라 효율적입니다. 핀란드인은 예의보다 진정성을 중시합니다. 당신과 의견이 다르면 말해줄 것입니다. 뭔가 잘못되면 괜찮은 척하지 않습니다. 이런 투명성은 사회적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드러납니다. 깊은 상호 신뢰가 있습니다. 한글 전 세계에서 연구자들이 지갑을 여러 도시에 두고 반환되는지 확인한 실험에서 헬싱키에서는 12개 중 11개의 지갑이 돈과 서류 그대로 반환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내재된 도덕적 기준입니다. 핀란드에서의 우정도 느리지만 깊게 쌓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마음을 열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일단 열면 그 유대는 진실합니다. 많은 칭찬이나 감정적 대화를 나누지 않을 수 있지만 그들의 행동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해줍니다. 핀란드인은 말을 아끼지만 당신이 아플 때 수프를 가져다 주거나 이사를 돕겠다고 하면 당신이 그들의 신뢰를 얻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핀란드인이 공개적으로 조용하거나 수줍어 보이더라도 와인 몇 잔이나 맥주 몇 병 후에 놀라울 정도로 건조하고 비꼬며 유쾌한 유머 감각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건 거기 있는 그저 표면 아래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핀란드 같은 곳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나요? 댓글로 알려주시고 이 여정이 재미있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거나
세상에 호기심이 많은 누군가와 공유해 주세요. 여기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여정에서 만나요.